마켓나우 2부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코스피가 4,830선까지 가려고 하는 그런 분출하는 힘 시세를 오늘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한 번 사상 최고치 찍었고요. 11거래 연속 쉬지 않고 쭉 올라가는 흐름들 나타납니다. 삼성전자 또 한 번 52주 신고가, 현대차그룹의 활약에 힘입어서 현대차와 기아가 또 신고가 행진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타 잡아주는 대형주들 있다 보니까 지수가 빠르게 5천을 도달해가는 그런 길목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바로 앵커 브리핑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신고가 갔는데 이런 영향 때문 아닐까요? 그리고 TSMC가 AI 반도체 투자에 있어서 어떤 투자적인 힌트를 주는지 알아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TSMC 실적이 작년 최대 실적이 나왔다 데이터로 확인을 시켜줬습니다. 작년 매출 같은 경우에 순이익 같은 경우에 적어놨습니다. 작년 4분기 기준으로 매출과 영업이익 단 사상 최고치 쓴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는데 AI가 워낙 메가 트렌드이다 보니까 AI 칩 수요가 늘면서 이 공장에서 만들어주는 힘 고스란히 느끼실 수 있었겠죠. 그러면서 해외 매체 같은 경우에도 호평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로이터 들 수가 있는데요. 트럼프 관세 불확실성,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AI 반도체에 때리는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들은 사실상 AI 칩 수요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또 이런 것을 돈으로 벌어줘야 되기 때문에 관세 불확실성을 이기면서 수익성은 견조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블룸버그 같은 경우에도 미국 칩 설계 업체들의 낙관론 이런 부분을 뒷받침하는 주장들을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는 바 AI 수요가 장기적인 성장 사이클 이쪽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머니코드 브리핑에서 TSMC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교 분석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과거의 콘텐츠를 찾아보면 나오는데요. 당시 TSMC 시총은 2천조가 넘어가는데 삼성전자는 800조, 시총 말씀드리는 겁니다. SK하이닉스는 500조, 이런 부분까지 못 가니까. 근데 우리가 훨씬 잘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총 차이가 크게 간극이 벌어질 수가 있느냐라는 의문을 제기한 적이 있는데요. 그 컨텐츠를 찾아보실 것을 좀 말씀드리고요. TSMC는 어쨌든 시총이 약 2천조 넘어가면서 아시아 최대 규모면서 삼성전자의 2배 이상 시총을 견조하게 가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하게 봐야 할 건 AI 반도체 투자에 있어서요. 바로 설비 투자의 규모 되겠습니다. 이걸 얘기를 했는데 올해 설비 투자가 520억에서부터 560억 달러입니다. 이게 1년 사이부터 전과 좀 비교를 해보면 27%에서 37%로 증가하는 수치다. 이런 부분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설비 투자 규모에서는 TSMC가 창립한 이후에 사상 최대 규모라서 이 부분을 좀 주목하셔야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밝혔죠. 이 안에서 돈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면 60에서 80% 거의 절대적인 부분을 첨단 공정에 쓰겠다라고 했고 10%는 특수 공정 그리고 10에서 20%는 첨단 패키징, 테스트 뭐 이런 부분에 쓰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TSMC 실적 잘 나왔고 설비 투자 이런 부분으로 AI 버블론을 잠재울까라는 가능성 이런 부분을 좀 키우면서 뭐 ASML이라든지 램 리서치 관련주가 좀 동방급등하는 현상이 나왔다. 이렇게 좀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에서 조금 더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대만의 거밍치 애널리스트라고 굉장히 IT 쪽에서는 특화된 그런 애널리스트인데 분석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앞서서 AI 버블론은 잠재웠는데라고 하면서 땡땡땡 했잖아요. 요걸 인식해서 그렇게 제목을 적었고요. 한번 좀 들어보시죠.
올해 설비 투자가 TSMC에서 520억에서 560억 달러를 제시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제시를 한 거는 이게 이제 사상 최고의 규모라고 말씀드렸는데 설비 투자단에서 엔비디아 쪽에서 워낙 강한 수요의 동인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설비 투자를 한다라는 부분을 좀 언급을 했고요. 워낙 TSMC가 이런 캐펙스 투자에 대한 그 데이터를 제시를 했대 보수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수적이라고 하는 거에 좀 초점을 맞추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실제 집행액이 훨씬 클 수도 있다. 워낙 예상치는 적게 얘기하는 TSMC의 그런 관행상 실제로 집행되는 액은 더 클 수 있다라는 언급,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이제 독특한 두 가지를 분류를 해봐야 되는데 뭐냐면 보통 고객사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TSMC의 고객사 되겠습니다. 협상을 할 때 캐파 협상 어디까지 만들어줄래? 이런 부분을 협상을 하는데 역시 젠슨왕 같은 경우에는 통 크게 부지, 그러니까 땅을 두고 같이 이런 땅을 좀 확보해서 해보자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젠슨왕 같은 경우에는 대만의 타이난에 가서 그 펩 18, 펩 18 그 인접한 이런 땅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P10 있고 P11 있잖아요. 이 부지 확보를 위해서 나는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고객사 같은 경우에는 평상 어디까지 설비 투자 뭐 생산을 해줄 수 있나요?라고 물어보는 거에 반해 젠슨왕은 통 크게 내가 땅을 확보할 수 있게 뭐 돈을 쓰겠다, 같이 이런 부분으로 하자, 이런 좀 접근 방법이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당시만 하더라도 펩 18 같은 경우에서 P1에서 한 P9까지 어느 정도 그 윤곽은 나왔다고 하는데 넘어서 그 다음 부지, 그 다음 땅까지 이런 부분으로 좀 얘기를 했다라는 부분에서도 좀 생각해 볼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앞으로 최대 반도체나 AI 기업에서 뭔가를 투자를 할 때 이렇게 젠슨왕처럼 통 크게 땅을 선점하겠다, 비용을 과감하게 제시하겠다, 선불로 내겠다, 이러한 흐름이 없을 경우에는 투자를 하고 싶어도 만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를 이 권밍치 애널리스트가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AI 반도체 투자하고 싶어도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걸 얘기는 한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겠다라고 했고, 그 TSMC가 어떻게 보면 전 세계 1위의 그 파운드리 만들어주는 그런 기업인데 수요 승인 기준이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에 고객들이 아무리 요청해도 그거에 비해서 적게 만들어줄 가능성이 있고, 워낙 뭐 땅 투자까지 하겠다고 하는 젠슨왕이 있기 때문에 젠슨왕의 그 엔비디아 그런 부분으로 강하게 좀 하다 보고 남은 고객사들 챙기다 보면 다른 고객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투자하고 싶어도 그 여한, 그 제한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언급한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니까 이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UBS에서 약간 경고성 메시지의 분석 리포트를 내놨더라고요. 미국 투자하시는 분들 참고 사항으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국 투자자들이 시장에 대해서 과도하게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려스럽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신중할 때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안이함에 빠지지 말아야 할 4가지 이유에 대해서 적어놨고요. 결론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월가가 너무 이제 과열이 됐다라는 부분이고요. 실물 경제 같은 경우에는 좀 신중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둘의 온도차가 너무 크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 주식시장에 대한 밸류에이션 고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주식 주가가 너무 높다라는 부분인데요. 지수나. 그리고 추가 매수에 대한 주체도 불분명하다라는 게 두 번째 근거였습니다. 세 번째는 불확실한 AI 레버리진 베팅 이런 부분으로 변모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어떻게든 살아나고자 하는 기업의 생존 전략이긴 하나 그러나 너무나 불확실한 부분에 무조건 투자하려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경계해야 된다. 그래서 AI 반도체 투자에 있어서는 반드시 옥석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많이 언급을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제 의견이 아니라 다른 여타의 분석 매체에 대한 데이터를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동안.
바로 앞서서 한 얘기가 바로 이 네 번째에 있는 요인이 아닐까 싶은데 AI 자금 이런 부분 투자하기 위해서 자금을 많이 갖다 대잖아요. 그런 빚 부담이 너무나 커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젠슨항처럼 통 크게 하지 않으면 그 안에 낄 수 없고 그럼 생태계에서 도태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럼 기업 불안감이 커지게 되겠죠. 어쨌든 기업별 시스템 리스크가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많이 가기도 했고 그래서 미국 투자자들 과도한 안주를 우려해야 된다. UBS의 의견이었으니까 이 부분도 전해드립니다. 반대적으로 골드만삭스는 코스피는 또 좋게 봤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겁니다. 코스피 5천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주요 성장 동력을 네 가지로 봤고 투자 전략을 역시 네 가지로 언급을 했는데 어쨌든 코스피는 강력하게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걸 예고해서 알려드립니다. 주요 성장 동력 네 가지 첫 번째는 우호적인 거시 환경입니다. 글로벌 성장, 금리 인하에 대한 모멘텀, 달러 약세 이런 부분을 전망했는데 워낙 우리나라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 유동성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나오면은 또 주가가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얘기했고 두 번째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이 메모리 업사이클, 장기 가시화 이런 부분을 얘기했는데 디램과 낸드 공급 이런 부분이 심화되다 보니까 가격, 반도체의 이익이 높아지는 현상 이런 부분을 두 번째로 언급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지정학적인 그런 리스크를 우리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딱 들어도 아시죠? 미국과 중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줄타기를 잘하면서 먹을 것, 실익을 챙길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핵심 산업 동맹국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특히 조선, 방산, 전력, 로봇이 대표적인 수혜가 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마지막은 기업 지배구조 개혁인데요. 정부 정책 추진 그리고 주주 환원 확대, 당연히 배당, 자사주 소각 이런 부분이 강화가 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는 결정적인 해가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코스피 강력 상승 이런 부분을 예고한 겁니다. 투자 전략 네 가지를 보면 기술 하드웨어 반도체 섹터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메모리 들어갔고요. 두 번째는 자본재해입니다. 조선 방산 로봇이 다 여기 들어갑니다. 원자력 전략 인프라. 이게 미국 재산업화. 지금 미국이 여러 가지 제조업 산업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리고 미국 안에서 생산 기지를 넓히라고 요구 아닌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핵심 테마가 되겠습니다. 올 한해 헬스케어 굉장히 잘 봐야 된다라고 언급을 많이 드린 바가 있는데요. 탄탄한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작년 부진을 딛고 반등할 수 있는 원년이 될 것이다. 이렇게 골드만삭스에서는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K컬처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엔터, 음식료, 화장품 이런 쪽이 해외 매출이 급증할 것이다라는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가 잘 갈 수 있는 데는 역대급 이익 전망이 된다라는 언급을 했는데 올해 우리나라 기업들 이익 성장률 굉장히 가파르게 봤더라고요. 53% 정도 예상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수치이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은 여타 다른 글로벌 국가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저평가되어 있다. 이익은 성장하는데 긍정적인 모멘텀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워낙 강세도 전망했습니다. 오늘 다시 환율이 1,473원까지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타나는데 일단 그래도 2분기 금리 인하 한 차례 정도는 예상을 했더라고요. 어쨌든 환율은 전반적으로 워낙 강세, 턴할 것이다라고 봤습니다. 골드만삭스가 가까이에 코스피 5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핵심 근거 4가지 그리고 전략 4가지 살펴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시간 한 13분 지나고 있는데요. 시황 보고 나서 앵커 브리핑 이어가겠습니다. 김윤주 캐스터 받아주세요. 네, 오늘도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를 쓰면서 11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연도 들어서 정말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코스피가 오늘은 4,840포인트까지 현재 시간 기준으로 넘어섰습니다. 일중 고점 부근을 지나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해서 장 초반부터 지금까지 오름폭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상황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반도체 투톱이 시장을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이 반도체 투톱이 힘을 내주는 듯한 모습을 장초반부터 보여주고 있는데요. TSMC의 호실적과 함께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반적으로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삼성전자 오름폭 키우면서 3.51%가량 일중 고점 부근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14만 원 선을 넘어섰고 15만 원 선까지 터치할 수 있을지 이 점을 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신고가 경신에 성공했습니다. SK하이닉스도 오늘 0.8%가량 동반 상승 중이고요. 다만 오늘 하이닉스 쪽으로는 조금 상승세가 그렇게 눈에 띄지 않는다라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어제 좋았던 2차 전지와 현대차 그룹주는 오늘 전반적으로 좀 쉬어갑니다. 2차 전지주들 LG 에너지솔루션 0.26%가량 소폭 상승 중이고요. 삼성 SDI, 포스코 퓨처엠까지 약 1%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주도 오늘 조금 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대차는 0.47%가량 하락하고 있고 현대 이 오토에버는 소폭 상승 0.2%가량 강보합에 그쳤습니다. 기아는 2%가량 상승하면서 오늘 현대 그룹주들이 어제에 비해서는 이 상승폭이 그다지 높은 모습은 아닌 상황입니다. 반도체 투톱으로 좀 힘이 쏠리면서 현대차 그룹주가 조금 힘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 모비스도 2%가량 하락 중입니다. 다만 오늘 LG CNS 그리고 LG 그룹주가 또 시장의 주목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이 점수가 90점을 넘어서면서 큰 폭으로 지금 1등을 차지했다라는 소식이 나왔고요. 어제도 10%가량 LG CNS가 올랐는데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4.11%가량 오르고 있고요. 관련해서 LG로 좀 시장에 주목이 몰리고 있습니다. LG전자도 7.87%가량 오르고 있고 LG 디스플레이도 4% 넘게 오르면서 오늘 LG그룹주가 일제히 오르고 있고요. LG 지주사도 7% 넘게 동반 상승 중입니다. 이 피지컬 AI에 대한 기대감이 함께 작용하고 있는 LG그룹주고요. 이 독자 AI 파운데이션에 대한 모델 기대감 어제 이어 오늘까지 붙고 있습니다. 또 LG CNS는 오픈 AI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라는 소식까지 함께 들려왔는데요. 삼성 SDS도 파트너십을 맺고 있죠. 4% 넘게 함께 올라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전반적으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관련된 종목들은 좀 쉬어가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번 주에 가장 큰 기대감이 모였던 이 컨퍼런스였는데 아직까지 그렇다 할 소식은 나오지 않았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2.85%가량 하락, 셀트리온도 2%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제약주들이 일제히 파란불 켜면서 쉬어가고 있다라는 점이 포착되고 있고요. 3차 상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겠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보험주 그리고 고배당주가 전반적으로 좋은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보험단 업종별로 보시면 지금 일제히 상승불을 켜내고 있고요. 삼성생명, 삼성화재 3%대 강세입니다. 증권주들도 좋은데요.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까지 약 1%가량 동반 강세입니다. 오늘 또 원전주도 좋습니다. 이 김용범 정책실장,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원전이 AI 발전에 있어서 건설이 필수적이라고 입장을 밝히면서 두산에너빌리티가 3% 넘게 올라주고 있고요. 현대건설이라든지 한전기술 같은 전반적인 이 종목들이 함께 오름세입니다. 한전기술 7%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대한항공도 7% 넘게 급등하고 있다라는 점 특징적인데 오늘 이 화물 운임 상승에 따른 4분기 실적이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했다. 이 4분기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대한항공이 8%가량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상황도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닥 시장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코스피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빨간불을 켜면서 전방위적인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코스닥은 파란불을 켠 종목이 조금 더 많은 상황이고요. 지금 제약바이오 업종이 힘을 내지 못하면서 코스피 지수도 함께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지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2% 넘게 하락하고 있고 ABL 바이오라든지 리가켄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기술 수출 이전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일제히 세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고요. HLB도 2%가량 하락, D&D 파마텍은 무려 4%가량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미용 의료기기주들 어제 이어 오늘도 연일 강세인데요. 클래시스와 휴젤 전반적으로 지수 대비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 코스닥 안에서는 로봇과 반도체 소부장이 시장을 받쳐주고 있습니다. 로봇주들이 어제 이어 오늘도 좋은데 하이젠 RN님이 4% 넘게 오르고 있고요. 클로봇은 14% 급등, UL 로보틱스도 5% 넘게 오르면서 오늘 휴림 로봇
로봇 같은 종목들은 지금 20% 넘게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루진 로봇도 20% 넘게 급등 중인데 전반적으로 로봇주 쪽으로 오늘 시장의 주목을 크게 받고 있고요. 피지컬 AI에 대한 기대감이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도 TSMC에 따른 이 호실적에 따른 이 훈풍 함께 받아가면서 리노공업이라든지 HPSP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파크 시스템까지 6%대 강세입니다. 유진 로봇 25%가량 튀어오르면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큰 상승 탄력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 코스닥 시장에서도 피지컬 AI와 반도체 소부장이 좋고요. 코스피 시장도 마찬가지인데요. 지수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지수 상황도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0.92%가량 오르면서 4,841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일종 고점 부근을 지나고 있는 코스피고요. 무려 전장 대비해서 45포인트가량 올려내면서 전장 마감도 사상 최고치 부근으로 마감을 해줬는데 오늘 이를 모두 올려내면서 4,840선까지 넘어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5,000피까지 단 150포인트가량이 남은 상황입니다. 코스피 정말 좋은 모습을 연일 가져가고 있고요. 11거래일 연속 최고치 경신입니다. 코스닥도 0.42%가량 하락하고 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엔 최근 들어 지지부진한 흐름을 연일 가져가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주가 힘을 쓰지 못하면서 코스닥 지수 자체적으로도 지금 950선 부근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도 947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매매 동향 바로 열어보시죠. 오늘 매매 동향 보시면 기관의 순매수가 코스피 시장을 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이 어제 미국의 구두 개입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상승 출발을 했는데 외국인의 순매도가 가팔라지고 있고요. 1,300억가량 팔면서 장 초반부터 지금까지 매도폭을 늘리고 있습니다. 개인도 700억가량 순매도, 오늘 기관의 순매수가 코스피를 사상 최고치로 끌어올려줬습니다. 1,700억가량 순매수 중이고요. 코스닥 매매 동향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은 개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옵니다. 개인의 600억가량의 순매수 그리고 기관의 200억가량의 순매수가 들어오는데 외국인은 오늘 양시장을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700억가량 팔면서 코스닥 시장을 팔고 있고요. 장 초반 외국인의 양시장의 매도폭이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좀 큰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열어봤습니다. 바로 이어서 눈여겨봐야 할 4가지 종목 포인트 머니코드에서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HD 현대 일렉트릭 되겠습니다. 목표 주가를 한국투자증권에서 오늘 아침에 1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최근 상향 조정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글로벌 초고압 변압기 업체 2027년 그런 주가 수준 대비해 봤을 때 이 부분을 좀 고려해서 상향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미국 비중이 좀 확대되고 있거든요. 올해 영업이익률이 26%였는데 내년 29% 성장할 것이다. 이런 요소로 목표 주가를 상향했습니다. 사실 K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요, 없어서 못 판다고 합니다. 그래서 써놨고요. 5년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기사들도 등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K 변압기나 K 반도체 같은 경우에 메모리 특히 우리가 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한국투자증권은 리포트에 뭐라고 써놨냐면요. 중익 사이클 끝을 가늠하기는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증설 예정이 있어요. 올해 총 2회 정도. 그러면서 매출에 본격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있는데 매출단에서는 5천억 원 정도 증가할 것이다. 그 효과를 볼 것이다라고 증권사에서는 얘기를 했고요. 그 증설 효과가 100% 보완되는 그런 흐름이 2028년으로 봤고 증설 효과가 100% 반영되는 2028년 이후 역시 수익 개선이 지속될 가능성을 언급을 해놨습니다. 신규 수주도 잘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작년 3분기에 북미 이쪽에서는 미국 비중이 확대가 돼서 올해 영업이익률보다 내년 영업이익률이 커질 가능성을 언급을 했는데 작년 3분기 북미가 거의 200% 성장을 했고 1년 기준으로 해서요.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도 뒤지지 않습니다. 한 170% 정도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변압기 품기에 내년부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관세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워낙 갑 중에 갑이기 때문에 우리 K변압기 사려고 5년을 기다린다고 하니까 관세 아무리 치고 올라와도 그걸 제품 가격에
당당하게 반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회사 측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세, 전액 부담이 소비자 가격에 전가가 가능을 하기 때문에 고객사에 부담 가능히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일단 목표 주가 110만 원으로 올렸고 그리고 나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부분이 이제 삼성과 SK 그룹 같은 경우에도 메모리 수요가 폭발하잖아요. 이 변압기 수요 폭발로 관세도 크게 문제 없는 것처럼 메모리 수요 폭발로 인해서 역시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예측들이 지속적으로 나온다는 거 중요할 것 같고요. 바로 스토리텔링 이어서 다음번에 이제 삼성전자 메모리 강자에 대한 흐름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어제도 잠시 언급해드린 바가 있는데 목표 주가 20만 원 유지한다라고 말씀드렸고 오늘은 추가적으로 KB증권에서 파운드리 쪽 강자의 삼성전자에 대한 면모를 부각시켜서 이 부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스 다이, 로직 다이에 대해서 이제 엔비디아가 사양을 올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동안 HBM3E에서 경쟁하는 부분이 아니라 삼성전자가 예전부터 강조해도 우리는 HBM4에서 경쟁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어쨌든 이러면서 엔비디아 상향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으면서 어제도 머니코드에서 말씀드린 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다시 한번 출발선에서 경쟁하게 됐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KB증권은 지속적으로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업계 최고 성능 구현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언급하는데 바로 맨 밑에 있는 드램 적층으로 딱 쌓여있을 때 베이스 다이에서 맨 밑에 있는 그 파운드리 기반의 베이스 다이, 로직 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력이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HBM 출하량이 3배, 1년 사이에 3배 늘 것이다라고 가능성을 언급을 하면서 점유율도 늘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점유율을 대폭 상향했습니다. 16%에서 35%로 대폭 상향을 하니까 이 목표 주가 이런 부분이 또 언급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2027년 이어서 2028년 같은 경우에 HBM4E, HBM5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제 그 다음 최첨단, 그 다음 최고양 사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걸로 진화해 나갈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되면서 추론 AI가 확산이 되고요. AI의 단계가 학습에서 추론으로 넘어가고 있고 그리고 현대차 최근 뜨는 거 보셨죠? 피지컬 AI 이쪽으로 뜨는 건데 피지컬 AI의 결국 최대 수혜가 될 것이다라고 KB증권에서는 명명했습니다. 메모리 파운드리 수직 계열화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종합 반도체이기 때문에 이걸 긍정적으로 바라본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고객사에서 열일을 해줄 것으로 예상되는 바가 있는데 바로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AI5 칩이라고 해서 두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공급도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점유율이 삼성전자가 50%이고 그리고 테슬라가 50이거든요. AI5. 그런데 이 다음 칩 AI6 같은 경우에는 더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게 TSMC는 이제 제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독점으로 AI6 칩을 만들어내는 바 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삼성전자는 그동안 주가가 부진한 게 HBM의 이유도 있었지만 파운드리가 완전 망해서 이기기도 했거든요. 잘 안 가서. 그런데 파운드리 아픈 손가락 이런 부분을 고쳐지면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데에 무게를 또 실었더라고요. 작년 적자가 7조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년에 흑자 전환 가능하다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파운드리 내년 흑자 전환 가능합니다. 목표 주가 20만 원 산출 근거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JP모건에서 이수 페타시스를 언급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비중 확대 유지하면서 목표 주가를 올려잡았습니다. 15만 원으로 올려잡았습니다. 사실 이수 페타시스는 작년에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그리고서 좀 떨어졌거든요. 그 이유는 TPU의 생산 차질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 그리고 경쟁 심화에 대한 우려로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JP모건은 어떻게 분석하느냐. 생산 차질의 문제는 해소가 됐다라고 언급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우려감을 딛고 다시 한번 주가가 재도약할 수 있다라는 데에 베팅을 하는 듯 했습니다. 현재 TPU, 구글, 그러니까 이수 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4층 인쇄 회로기판이잖아요. 그래서 구글 생태계, TPU, 이 생태계 굉장히 중요한 공급망 역할을 합니다. 근데 TPU 주문이 급증하니까 괜찮은 건데 지금 생산 능력은 제한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희소 가치를 보셔야 됩니다. 레거시 TPU 점유율은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40에서 50%에서 올해 20%로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레거시 TPU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과거의 TPU거든요. 근데 점유율 하락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게 왜냐하면 최첨단 제품에서 그걸 상쇄해 줄 거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TPU 버전 7, TPU 버전 8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견고한 입지를 가져다 주면서 평균 판매 가격이 올라가니까 전통 부분에서 점유율이 떨어지더라도 이 최첨단 쪽에서 잘 막아줄 거라는 게 JP모건의 그 분석 부분이었고요. 이게 특히나 TPU 버전 8, 8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봐야 되는데 이게 평균 판매 가격이 2배 이상 늘 것이다라는 전망치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올해까지 이 TPU 버전 8 요게 전사 평균 판매 가격을 확실히 이끌어줄 거라고 봤는데 주요 동력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트워크 스위치라고 해서 서버와 서버 사이에 치고 들어갔다 이거 빠졌다 나오고 요거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표적으로 고객사 구글 이런 부분에서 수주가 지금 순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올해 EPS 주당 순이익 전망치를 올려잡은 흐름들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공장에 대한 조기 가동 모멘텀도 붙어주고 있다라고 한바 목표주가 15만 원으로 올린 이유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삼성 SDI에서 그 목표 주가를 떨어뜨리는 흐름들이 최근 발견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KB증권에서도 목표 주가를 5% 떨어뜨리면서 38만 원을 얘기했고요. 다만 매수는 유지했습니다. 그 근거를 말씀드립니다. 일단 목표 주가를 떨어뜨린 이유는 주식시장의 레벨에서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에 주식시장이 워낙 급등하면서 이런 부분이 좀 더 낮아진 그런 부분이 보이는 거고 그리고 ESS의 이제 배터리에 주는 보조금 그런 부분을 받는데 그러면서 북미 ESS 판가가 많이 못 올릴 수 있는 가능성 이런 부분도 좀 언급이 됐습니다. 일단 4분기 영업 적자 이런 건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데 한 3,200억 원 정도 예상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시장이 어느 정도 예상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었고요. 굉장히 수요처 중에 강력한 부분이 이제 유럽과 미국인데 여전히 보수적인 시각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미국 쪽에서는 그 IRA 종료 이후에 전기차 생산 판매가 확실히 좀 둔화되고 있다는 게 포착되고 있다라고 하고요. 유럽에서는 국내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보조금 축소, 미국 또 유럽에서는 MS 이런 부분이 떨어지고 있어서 여전히 이런 부분은 좀 리스크이다라는 부분인데 유일하게 믿을 구석은 ESS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수를 유지했다라고 얘기했고 작년에 배터리 양산이나 올해 4분기부터 LFP 양산 본격화 요 이슈는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작년 3분기는 바닥 친 거고요. 그리고 점진적으로 이렇게 올라올 수 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주식시장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현재 큰 모멘텀이 부재한 바 목표 주가는 떨어뜨렸고요. 믿을 만한 구석이 ESS라고 한 바. 그래서 앞으로 점진적인 개석인 기대가 돼서 매수 유지했다라는 KB증권의 리포트 이런 부분도 잘 참고해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가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써 내려갑니다. 이난희 이데일리 온 파트너님께 오늘 시장의 분위기를 좀 여쭤볼게요. 파트너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금요일까지 왔습니다. 오늘 시장 색깔 어떻게 보세요? 시장 네. 강하죠. 예. 지금 시장은 우리가 이제 고점이 어디다 이런 거를 예측하기는 상당히 힘든 그런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장을 주도하는 메이저들의 의지가 일단은 지금 보면은 이제 개인들이 지금 매도가 이제 개인들은 지금 이제 5,000포인트 거의 다 막 가니까 지금 대부분 좀 이제 이익 실현을 해서 그죠? 지금 어제 기사를 보면은 주식 팔아가지고 부동산을 산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잖아요. 항상 주식은 어떠냐면은 그런 얘기가 나올 때 주식은 더 고공행진을 하는데 지금 시장을 딱 움직이는 종목들은 정해져 있거든요.
반도체, 그죠? 오늘 지금 반도체와 그리고 이제 뭐 현대그룹주라든지 하나라든지 이런 애들은 어떠냐면 조금 다소 소강 상태지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되게 강하고 이제 이렇게 이 시장이 저 종목만 움직이게 되면은 시장의 어떤 그 에너지가 약해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또 어떤 종목을 같이 부합시켰냐면은 로봇이거든. 로봇은 개인들이 가장 좋아하고 지금 시장에서 확연하게 테마로 딱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봇 관련한 종목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앞에서 상승했던 종목 이제 최근에는 지금 보면은 유로메카를 필두로 해서 유로메카는 이제 삼성 그죠? 그리고 지금 또 보면은 유진 로봇이라든지 그죠? 어제 또 그 상한가를 쳤던 나우 로보틱스 이런 종목들은 뭐 현대라든지 삼성이라든지 이렇게 브랜드 그러니까 이 로봇 관련한 종목들은 어떤 기사가 붙으면은 가장 핫하게 움직이냐면 뭐 휴머로이드 그죠? 피지컬, 그죠? 뭐 대기업에서 어떻게 한다, 뭐 로봇손이다, 뭐 이런 어떤 얘기들이 나오면은 혹하는데 그런 재료들을 붙이면서 지금 이제 로봇 관련한 종목들이 잘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보면은 이 뭐 지수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반도체든 뭐든 전부 다 어떠냐면은 단기적으로 많이 상승을 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들어가서 이 트레이딩을 하시기가 그래 쉬운 자리는 아니에요. 아닌데 오늘은 지금 보면은 삼성전자는 이제 뭐 15만 원을 향해서 지금 이제 움직이고 있고 SK 하이닉스는 다소 삼성전자보다는 약간 조금 무게감 있게 움직이지만 역시 저 종목도 이제 80만 원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요. 그래서 오늘 로봇 관련한 종목은 오늘 지금 보면 클로버도 상당히 흐름이 좋고 사명 같은 이런 종목들도 지금 보면 뭔가 그저 파이널 게임을 하기 위한 어떤 흐름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삼성전자라든지 이 반도체 그다음에 이제 이 로봇 관련한 종목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오늘 시장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흐름을 보시는 분들은 이런 쪽으로 좀 보는 전략 한번 펼쳐보시는 것도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뭐 여튼 하여튼 뭐 일주일 동안 이제 수고 많이 하셨고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께서 대응이라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항상 현금을 어느 정도는 두셔야 된다. 그래서 이 주가가 이렇게 급락을 해서 팍 이렇게 밀리지는 않지만 흔들어 버리면은 좀 세게 이렇게 딱 흔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심리가 굉장히 위축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주가가 많이 상승했을 때는 조금만 흔들어도 여러분들이 위축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정 현금을 좀 보유하는 그런 전략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주일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감사합니다. 네, 파트너님 한 주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도 잘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난희 이데일리 온 파트너였습니다. 바로 이어서 기업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돈이 되는 투자 전략 이어집니다. 잠시만요. 반도체와 은행주가 나란히 오르며 뉴욕 증시가 사흘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최근 이란 그린란드 사태와 연준 독립성 논란 등 정치적 불확실성에 눌렸던 투자 심리가 회복된 모습이다. 15일 다우지수는 0.60%, S&P 500은 0.26% 상승했다. 나스닥은 0.25% 올랐다. 상승장을 이끈 건 반도체였다. TSMC가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하며 설비 투자 규모를 최대 560억 달러로 확대하겠다고 밝히자 주가는 4.4% 급등했다. 엔비디아와 마이크론도 동반 상승하며 반도체 ETF는 2%대 올랐다.
은행주도 후실적에 힘입어 강세를 보였다.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는 각각 4.6%, 5.7% 급등하며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 유가가 4% 이상 하락하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를 밑돌며 경기 둔화 우려가 완화된 점도 증시 반등에 힘을 보탰다. 코스피가 10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상승 동력이 반도체 투톱에서 로봇, 조선, 방산 등으로 옮겨가며 시장의 온기가 전방위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숨고르기에 들어간 사이 조선자동차 방산이 새 주도주로 부상했다. 증권가는 이미 고평가된 반도체 대신 펀더멘털이 탄탄한 업종으로 자금이 순환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실제 시가총액 순위도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삼성전자원은 현대차를 제치며 5위로 올라섰고 기아는 하루 만에 9위로 진입했다. 이번 순환매는 단순한 풍선 효과가 아니라 반도체 이후 한국 증시에 새로운 축이 형성되는 전환의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네, 기업 분석해드리면서 투자 판단까지 좀 함께 아울러서 할 수 있는 시간이고요. 오늘 이 시간은요, 이재모 독립리서치 아리스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이제 종종 나오셔서 기업 소개를 해주시는데 오늘은 네. 어떤 기업을 갖고 오셨나 이렇게 봤더니 대교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대교하면 예전에 학습지 네, 맞아요. 예, 공부했던 생각이 나고 네. 요즘에 뭐가 신성장 동력인지 굉장히 궁금한데 네. 일단 기업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예. 앵커님처럼 똑똑하시고 공부 많이 하신 왜 분들은 그러세요? 예. 되게 눈높이라는 브랜드 잘 아실 거고요. 눈높이. 예. 네네네. 어렸을 이게 때. 예. 학습지 브랜드로는 예. 이제 초등 부분에서 특히나 이제 인기가 이제 많은 브랜드라서 예. 예, 그걸로 유명한 기업이고요. 저도 대교를 이제 몇 회에 걸쳐 탐방을 직접 가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본사 위치가 어디냐면은 그 서울에 그 보라매 공원이 있습니다. 보라매 예, 공원. 보라매 예. 공원, 그다음에 보라매 병원 그 근방에 대교 타워가 있습니다. 여기에 본사가 위치를 하고 있어서 실제로 이제 저희 뭐 여의도에서 이렇게 좀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거리도 가까운 곳에 네.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교육 기업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 최근에는 그 시니어 사업이라고 해서 이제 고령화 사회로 우리가 많이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 이제 교육의 대상이 사실 바뀐다라고 보시면 돼요. 초등이나 중등, 이제 고등 어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네, 이제 네, 교육했던 것들을 이제 시니어 이제 노령층으로 이제 대상을 이제 확대해가면서 사업에 이제 그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동사가 설립한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작년이 아마 창립 50주년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네. 상당히 오래된 기업이고 2004년도 코스피 시장에 상장을 해가지고 상장한 지도 굉장히 오래된 기업인데 최근에 뭐 교육 쪽의 어떤 섹터가 시장에서 수급적으로 이제 뭐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 가치, 이제 시가총 이런 건 상당히 낮아져 있는데 지금 상당히 저평가된 상태에서 올해 좀 모멘텀 될 만한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금부터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50년 역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주력하는 건 그 시니어 부분이구나 이게 좀 느낌으로 딱 왔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청년의 기준도 뭐 60이다 뭐 이렇게 좀 많이 올라갔고 100세 시대다 보니까 이 시니어 교육 사업에 눈독을 들일 만도 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주요 사업들 좀 언급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예. 일단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 파트의 사업으로 보시면은 동사가 이제 눈높이, 그 다음에 AI 학습 관련해서는 뭐 서밋, 그 다음에 외국어 쪽으로는 뭐 중국어가 좀 특화되어 있는 뭐 차이홍, 그래서 각각의 교육 브랜드만 해도 한 30개가 넘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1대1 이제 맞춤 학습지 네. 예, 이런 시스템을 도입했던 기업이 바로 대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초등 부문에서는 시장 점유율, 뭐 브랜드 부문 어떤 평가 이런 거 대부분 다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동사가 최근에는 이제 중등 이제 교육 쪽으로 약간 저변을 좀 확대를 하고 있는데 하이 캠퍼스라고 하는 이제 학습 관련된 브랜드들 론칭을 하면서 네네. 이쪽도 지금 매출 비중이 꽤나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초등 부문에서만 매출이 많았는데 최근엔 중등 분야까지도 매출 비중이 확대되고 있고 외국어라든지 뭐 다양한 쪽으로 교육 사업을 하고 있는 대표 교육주이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시니어 사업, 결국 이제 고령화 사회에 가고 있기 때문에 시니어 쪽으로 시장에 이제
그 확대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대교 뭐 플러스라든지 대교 누이프 플러스 뭐 이런 이제 브랜드들을 이제 런칭을 조금씩 하면서 시니어 사업으로 확장을 하려는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미디어 사업 이런 것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교 어린이 TV와 같이 네. 소위 말하는 미디어 또는 IP 사업, 컨텐츠 이제 관련된 부분들이죠.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반려동물 사업, 뭐 하울팟 뭐 이런 것들도 반려동물 네네네. 오. 그래서 뭐 기업들 인수하면서 사업을 예, 계속 예. 확장을 하면서 사실 인간만 놓고 볼 때는 생애 전 주기에 걸쳐 또 네.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할 수 있는 교육 사업 이런 것들을 토탈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투자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잖아요. 투자 포인트는 왠지 이제 그 어르신 사업 네. 있을 것 같고 어떤 맞습니다. 것들을 몇 개로 나눌 수 있을까요? 네, 투자 포인트. 사실 예. 대교하면 교육주라고 아까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네, 네. 최근에 시장에서는 그 시니어 사업만 문의를 한답니다. 아, 지금 예, 그럴 수밖에 굉장히 수요가 없는 게 가파르게 늘나 네, 봐요. 일단은 예. 숫자로도 좀 증명이 되고 예, 있고요. 예. 사실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 저출생이나 이런 문제 우리나라 굉장히 심각해서 학령기 인구가 계속 사실은 줄고 있습니다. 이거 네. 숫자로도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뭐 교육 사업을 하는 모든 기업들이 다 고민을 할 겁니다. 학령기 인구는 줄고 있으니 다른 사업으로 결국에는 사업을 좀 바꿔줘야 되는데 그럼 결국 어디가 시장이 늘어날까? 결국 우리나라는 역시 이제 고령 인구들이 늘고 있어서 이쪽으로 네. 눈을 돌려주고 있는 거고요. 사실 교육의 대상층이 달라진 거지 학습하는 방법이나 이런 게 사실은 좀 유사한 부분도 있어요. 그 시스템은 그대로 가져가서. 네,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 어르신들에게 뭐 가르쳐 드리는 내용들 보면은 우리가 유학이나 초등학교 이럴 때 배웠던 것도 비슷하게 또 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인지 개선 이런 것들도 필요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예. 결국 이런 부분들이 유사한 부분이 사실 있어요. 그래서 뭐 인력에 큰 변화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또 시스템 변화 굳이 없어도 되고 기존의 오프라인 뭐 가지고 있는 부분들도 이용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대교 누이프 시니어 사업을 지금 실제로 잘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숫자로 확인되고 있는 게 22년도에 사업 런칭하고 매출액 16억이었습니다. 초년도죠. 근데 23년도 46억, 24년도 118억, 25년도는 지금 3분기 누적으로 196억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5년도는 연간으로 매출액 목표를 250억 잡았는데 뭐 아직 집계 중이기 때문에 실제로 뭐 공시 전까지는 매출액을 정확하게 확인 안 되지만 연간 목표했던 250억을 아마 훌쩍 넘어서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목표하거나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매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올해는 무난하게 300억대를 넘어서 300억대 후반대까지도 아마 매출액이 증가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교의 지금 이 시니어 사업에 잘 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반드시 좀 체크를 해야 되는 게 첫 번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투자 포인트 두 가지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시니어 사업에 대한 그런 수요 급증에 따른 매출 증가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는 올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거 포인트로 잡아주셨고요. 이 외에도 체크해 봐야 할 투자 포인트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시니어 사업 계속 주목을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대교가 지금 가지고 있는 뭐 자산이나 네. 자원, 그 다음에 기존의 매출액도 적은 편은 아닙니다. 매년 6천억대 중후반 매출을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매출액이 뭐 사실은 시장에서는 줄고 있는 걸로 알고 계시지만 매출 줄고 있지는 않아요. 매출은 계속해서 꾸준하기 때문에 이렇게 발생되는 현금 흐름을 가지고 시니어 사업 쪽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시니어 하우징 및 요양시설 시장에 이제 진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설 위탁 운영,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모델을 사실 만들려고 하는 건데 직영을 운영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위탁을 또 줄 수 있는 거죠. 위탁 같은 경우에는 대교가 일정 부분 비용을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직영보다 많이 투자하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프랜차이즈가 늘어나기는 당연히 대교 입장에서 매출이 또 같이 늘어나죠. 뭐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 기존에 자잘하지만 개별 좀 소기업단에서 역시나 뭐 데이케어라든지 방문 요양센터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것들은 M&A를 통해 가지고 인수하게 되면 바로 연결 기준 매출액이 증가되거나 수익성이 이제 개선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초점을 두고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렇게 뭐 지형점이 늘어난다든지 자금을 투자해서 어떻게 매출을 내는지 이런 것들이 투자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가장 관전 포인트나 체크 포인트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뭐 센터 숫자 이런 것들도
뭐 숫자가 늘어나는 게 보이고 아까 매출액 제가 증가 추이 말씀드렸지만 네. 숫자로 증명이 되기 때문에 숫자를 당연히 체크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이 시니어 사업에서 흑자 전환까지 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올해 제 느낌일 수 있지만 흑자까지도 아마 도달 가능하지 않을까. 다만 이제 대교가 매출액 발생되는 것에 비해서 또 선제적 투자를 얼마나 하냐에 따라서 사실 비용이 달라지긴 하겠지만 네. 적정 수준까지 만약에 비용을 쓴다라고 하면 흑자도 사실은 도달 가능한 수준이에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흑자를 다시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해가지고 시장을 빨리 점유해 나가는 게 중요하겠죠. 결국 시장을 선도해 가려면은 선제적으로 비용 많이 투자 중이 중요합니다. 아마 그런 것들을 올해 좀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교를 바라보실 때는 지금 비용을 어디에 어떻게 쓰고 있는지 이런 게 역시나 체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남으면은 좀 궁금한 거 물어봐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앞서서 그 반려동물 산업도 네네.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네네. 뭘 하는 건가요? 잘 생각해 보시면 예. 어르신들이 예. 동물들 많이 산책도 시키거나 볼 수 네네.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시니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거와 또 연관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그게 파생된 네네네, 사업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통합적으로 어떻게 고객층을 공략할 수 있겠죠. 예. 네, 그런 예.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반려동물 사업 이런 것들도 지금 준비를 하기 위해서 작년에 아마 그 작은 기업이 인수를 또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업을 좀 넓혀가거나 기존 사업에 좀 더 업사이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맞춰나가는 그런 계획을 갖고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시니어 사업과 그리고 그 교육 사업이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 다른 경쟁사는 좀 대비해서 뭔가 차별화된 부분이나 네. 뭐 이렇게 비교 분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이쪽은 방금 말씀드렸지만 예. 중소기업단의 개별단에서 사업들이 대부분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약간 대기업 집단으로 놓고 볼 때 대교가 거의 가장 큰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굳이 경쟁사를 꼽자라고 하면 아마 은행권이나 보험 쪽에서 이런 사업들 조금씩 할 겁니다. 예, 오히려. 그래서 좀 굵직한 대기업분에서는 이런 기업들과 경쟁하고 있고요. 대교는 실제로 모델링하고 있는 쪽은 사실 일본입니다. 일본? 일본에 있는 많은 업체들이 이런 식으로 시니어 사업을 오. 확장해 가면서 상당히 매출이 가파르게 컸습니다. 동사도 지금 일본의 몇몇 기업들을 지금 모델링 해가지고 벤치마킹을 지금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약간 차별화된 경쟁력일 수 있겠네요. 네, 일본, 맞습니다. 일본. 우리나라에는 별로 없는 네,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대교만큼 크게 지금 이쪽 시니어 사업에 좀 투자하는 기업들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앞서서 선제적인 어떤 투자를 통해 점유율을 늘리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대교가 지금은 그 방향성을 가고 있기 때문에 뚜렷한 지금 경쟁사는 없다. 다만 아마 많은 뭐 교육 업체나 또는 뭐 원래 시니어 사업을 좀 특화해서 했던 기업들은 대교를 또 모델링해서 한번 쫓아올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후발주자는 누구나 또 등장을 할 수 있다. 다만 지금 원체 시장이 가파르게 커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시장을 빠르게 점유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그 신입 사업 같은 경우에도 뭐 초중고 이런 부분에서 학습했던 시스템이나 노하우를 갖다가 반영하면 되니까 큰 어려움은 없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럼 이렇게 변화한 사업에 신산업에 이제 투자를 더 많이 할 텐데 인력 구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화도 크게 없는 건가요? 인력 구성원은 네, 좀 네. 변화가 약간은 그래요?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네. 지금 회사 내부에서 전직 지원 제도 또는 교육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실제로 교육 쪽에서 업무하셨던 분들을 약간 시니어 사업 쪽으로 이렇게 전환 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력이 좀 자연스럽게 주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AI도 도입되는 부분도 네, 있고 네. 기존 사업을 약간 철수하는 과정에서 줄어드는 부분도 있는데 대부분의 인력들을 좀 전환 배치하는 쪽으로 해서 인력을 재구성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네. 점도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 또 직원을 위한 뭐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쓰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대교에 대한 기업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시니어 사업의 굿즈, 그게 이제 전략적인 포인트네요. 네, 그런 매출 성장에 대한 그런 부분 또 여러분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재모 독립리서치 아리스 대표의 분석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대표님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의 흐름을 켜는 스위치 온 앤 오프. 오늘은 환율 하락의 이면, 착시로 보이는 안정에 대해 이야기해봅니다. 지금 환율 스위치는 오프. 환율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반등했고 이제 한숨 돌렸다는 말도 나옵니다. 하지만 환율이 떨어졌는데 왜 주식은 흔들리는 걸까요? 환율 하락은 정말 좋은 신호일까요? 세 가지 포인트로 짚어봅니다. 첫 번째, 환율 하락의 성격. 환율은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그 배경은 국내 경제의 개선이라기보다 글로벌 달러 흐름의 변화에 가깝습니다. 미국 금리 기대 변화, 위험 자산 선호 회복, 단기 자본 이동, 즉 환율 하락은 경제 체력이 좋아졌다는 신호라기보다 외부 환경에 따른 결과입니다. 지금 이 환율은 안정이라기보다는 일시적 조정에 가깝습니다. 두 번째, 환율 하락과 주식의 엇갈림. 일반적으로 환율 하락은 주식에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외국인 자금은 들어오되 장기 투자보다 단기 회전 성격이 강합니다. 여기에 환율 하락은 수출 기업의 이익 전망을 압박합니다. 결과적으로 환율은 내려가는데 주식은 방향성을 잃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세 번째, 위험 신호. 환율은 숫자입니다. 하지만 숫자가 항상 모든 걸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성장률, 내수 회복, 기업 실적의 구조적 개선, 이 조건들이 함께 움직이지 않는다면 환율 하락은 경제의 건강 신호가 되기 어렵습니다. 환율은 움직였고 시장은 반응했습니다. 하지만 숫자의 변화만으로 상황을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자본의 흐름과 그 뒤에 있는 구조를 함께 보지 않으면 환율 하락은 착시가 될 수 있습니다. 환율이 내려왔다는 사실만으로 지금을 낙관하기는 어렵습니다. 트렌드를 보면 돈이 보인다. 안녕하세요. 마켓나우 트렌드 속으로의 김수현입니다. 오늘의 트렌드는 바로 두바이 쫀득 쿠키 두쫑크입니다. 제가 두쫑크 트렌드를 작년 연말에 다뤘었는데요. 올해 연초까지도 그 열기가 식지 않고 있어서 또 가지고 와봤습니다. 두쫑코는 두바이 초콜릿을 변형해서 만든 쿠키입니다. 혹시 다들 드셔보셨나요? 저는 카페를 오픈런하고 그리고 카페 배달 시간이 열리는 시간에 맞춰서 주문을 해서 간신히 먹어봤는데요. 쫀득한 마시멜로 피와 또 안에 있는 피스타치오 카다이프가 너무 조화롭고 또 아름다운 맛이 나더라고요. 다들 한 번씩 드셔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 두쫑크가 제 입맛은 물론이고 경기 불황 속에 상권을 살리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카페들 그리고 심지어는 국밥을 파는 음식점까지 두쫑크를 만드는 데 한창이라고 하는데요. 기사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한 카페 A씨는 하루에 1000개의 두쫑크를 만들어서 쿠키 하나로 월 1억 원 이상의 매출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MZ세대는 물론이고 전 세대를 아우르는 유행이 되다 보니 두쫑크 맛집으로 입소문이 나면 그 골목은 하루에 수백 명이 찾는 곳으로 변모하고 또 매출도 개업 이래 최고 매출을 계속 갱신 중이라고 합니다. 실제 현장을 가보면 아르바이트생들이 하루 종일 쇳덩구리처럼 두쫑크만 만들고 있다. 이러한 후기가 있어서 정말 웃겼는데요. 근데 이 치열한 두쫑크의 열풍이 카페에서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요즘은 국밥집, 피자집, 치킨집 등 전혀 디저트와 상관이 없는 곳에서도 두바이 쫀득 쿠키 묶음 상품을 만들어서 팔고 있습니다. 저도 두쫑크를 구하기 위해서 국밥집에서 국밥이랑 두쫑크 2개 묶음을 사서 먹은 경험이 있는데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웃기기도 하면서 이 인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폐업 직전이었던 카페들도 두쫑크로 살아나면서 소비자 반응 역시 대체로 긍정적입니다. 한 소비자는 가격이 비싸서 처음엔 회의적이었지만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는 이만한 아이템도 없는 것 같다고 말했고요. 또 경기 불황이 길어지면서 개인 카페와 빵집, 동네 음식점까지 버티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두쫑크가 메뉴 하나 추가만으로 매출을 끌어올리는 촉매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두쫑크의 확산을 소상공인 친화형 유행으로 보는데요. 과거 유행한 탕후루처럼 전문 매장을 따로 차려야 하는 구조가 아니라 카페라면 기존 메뉴에 하나를 더하거나 아니면 샵인샵 형태로도 판매할 수 있어서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입니다. 대기업이 유통을 독식하는 방식이 아니라 작은 가게들이 빨리 만들고 빨리 팔고 다른 메뉴까지 함께 파는 구조로 수익을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쫑크 이제 대기업으로도 번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파리바게트 세계 매장에서도 두바이 쫀득볼 판매를 시작했고요. 편의점 CU도 두바이 컨셉의 디저트 신상품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습니다.
BGF 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CU는 최근 확산한 두쫑크 인기에 힘입어서 두바이 미니 수건 케이크 등 관련 신상품을 출시했는데요. CU는 앞서서 찹쌀떡, 브라우니, 마카롱 등 카다이프와 피스타치오 소스를 활용한 다양한 두바이 디저트를 선보여 무려 830만 개나 팔았다고 합니다. 저는 한 번도 편의점에서 본 적이 없는데 다 누가 사가고 있는 건지 정말 궁금한데요. 아무튼 재밌는 건 이 두바이 컨셉 상품 누적 판매 1000만 개 돌파를 앞두고 CU는 자체 앱에서 두바이 상품을 구매한 고객에게 두바이 항공권 증정 이벤트도 한다고 합니다. 저도 꼭 당첨돼서 현지의 두바이 초콜릿 먹고 싶은데요. 그렇다면 주가 흐름도 달달할까요? 최근 6개월간 15%가량 하락을 보이며 주가는 달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대신증권에서는 편의점 업계가 질적 성장 국면에 진입했다고 평가하며 BGF 리테일의 실적이 빠르게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가 선정한 두쫑크 관련주인데요. 바로 대상홀딩스입니다. 최근 미국 식약처에서 김치 섭취 추천을 하면서 강한 시세를 냈던 종목이기도 하죠. 대상홀딩스의 자회사 대상다이브스의 주력 제품에 피스타치오 스프레드가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오늘 관련주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두쫑크의 핵심 재료인 피스타치오 가격은 고환율 영향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미국산 피스타치오 시세 역시 지난해 대비해서 약 1.5배 오른 상황입니다. 피스타치오가 두쫑크 원가의 약 46%를 차지하는 만큼 두쫑크 인기가 이어질 경우 대상홀딩스가 수혜를 볼 가능성도 함께 열어둘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정리하자면 두쫑크가 새로운 간식계의 패러다임을 열고 있습니다. 과거의 허니버터칩 그리고 탕후루를 이어서 두쫑크도 반짝 뜨고 식을 간식일지 아니면 오래오래 자리를 잡을 간식일지 궁금한데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아름답고 또 창의적인 맛은 지금까지는 없었기에 오래오래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오래 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또 재밌는 트렌드로 돌아올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마켓마블 신일섭입니다. 저도 며칠 전에 하나 가져왔길래 먹어봤는데 저는 두바이 사막에 모래를 씹는 느낌이라 반 먹고 버렸거든요. 근데 다들 또 엄청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열풍인 게 느껴지는 게 제가 예전에 개콘 개그맨들이 요즘에 다 유튜브로 진출했잖아요. 각자 한 50만에서 100만, 200만 이런 것들 채널도 갖고 있는데 거기서도 어저께 가장 최근 꽁트 주제가 그거더라고요. 국밥집을 하는데 장사가 잘 안 돼가지고 쫀득 쿠키 팔아가지고 잘 되는 그 내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주에도 굉장히 핫한 저게 키워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핫한 것처럼 맛은 없었지만 어쨌든 큰 이슈인 건 사실이다. 근데 그거 못 구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식시장이 너무나 쫀득쫀득한 쿠키 같거든요. 지금 보시겠습니까? 지금 와, 삼성전자 지금 15만 원 돌파 직전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14만 9,500원이에요. 자, 이거 4% 가까이 오르는데 지금 SK 하이닉스마저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마이너스로 시작했거든요. 삼성전자가 이 미친 듯이 오르니까 SK 하이닉스까지 따라붙는데 이거 진짜로 지금 이 설날 연전에 5천을 찍먹할 것 같다는 지금 제가 계속 예감이 있다고 했는데 이거 진짜가 될 것 같거든요. 지금 4,900이 눈앞에 여러분들 이거 지금 설날 연휴까지 되게 많이 짧게 남은 것 같았잖아요. 되게 많이 남은 것 같이 됐어요. 왜냐면 주가가 너무 빨리 올라가지고 이거 그렇죠? 우리 생각해보세요. 지금 4천을 넘은 지가 얼마 되지가 않았어요. 지금 근데 이 앵커님들의 브리핑이 맨날 그냥 수치가 바뀌어요. 이거 분명히 4,100 얘기하고 3,900 얘기하고 있었는데 지금 4,900이에요. 와, 이렇게 가공할 만하게 오를 수가 있나요? 이거 쫀득 쿠키 오픈런에서 못 먹으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저 쫀득쫀득한 지금 수익이 지금 나고 있는데 자, 지금 대단한 지금 흐름이고 삼성전자 우선주도 3%예요. 지금 이 얘기 드렸죠. 이거 5천을 가든 6천을 가든 몇몇 종목으로 집약돼 가지고 가는 이 현상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지금 여기서 소외되면은 그쵸? 아무 쫀득쫀득한 쿠키 맛을 못 봐요. 이게 몇 개밖에 없습니다. 이게 지금 저기랑 똑같아요. 두바이 쫀득 쿠키도 몇 개 없다며요. 지금 구하기가 어렵다며요. 지금 이 주식시장도 똑같습니다. 몇몇 종목만 지금 맛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몇몇 종목에서만. 거기로 안 가면은 다른 데는 없는 거예요. 지금 쫀득 쿠키가 없는 곳에 서 있는 거라니까요. 지금
지금 오늘도 지금 그 현상이 지금 강한데 지금 지수는 무려 50포인트 가까이 오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20위 안에 내리는 종목도 한 3분의 1가량 되죠, 지금. 그리고 코스닥은 지금 완전 소외가 되고 있죠. 이게 사실 코스닥이 1000일 같이 돌파하면 그림이 좋은데 이게 그 코스피 5000이 먼저 가게 생겼어요. 지금 이게. 그쵸? 코스닥 1000이 훨씬 더 체감상으로는 가까워 보였는데 그쵸? 4000 시작할 때 이 코스닥은 거의 1000 가까이 가고 있었는데 지금 코스피를 완전 쏠려버리니까 이 코스닥이 완전 소외가 돼버리네요, 이거. 그쵸? 오늘도 완전 소외가 돼버리거든요. 코스닥 지금 시총 1위부터 10위까지 전부 다 파란색이에요, 지금. 이런 쏠림 현상이 지금 강화가 되면 더 강화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101호, 102호 얘기도 했잖아요. 적어도 101호 옆에 102호엔 있어야지 1002호, 1002호에 가 있으면 이건 안 되죠, 이거 지금. 1001호까지 가지를 않아요. 김치찌개 냄새가 안 간다니까요, 1001호까지는. 그러니까 101호, 102호, 103호엔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101호에 있는 게 제일 좋고. 자, 오늘 그 기아 보겠습니다. 기아도 지금 이거 기아 지금 9위, 10위 안에 들어갔어요. 지금 여러분들 두산에너빌리티 제쳤습니다. 그쵸? HD 현대중공업,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두산에너빌리티 사이에 딱 끼어 있죠. 지금 신진 세력인 조방원 사이에 기아가 딱 끼어 있잖아요. 그 위에 현대차가 있고. 지금 이 구도 때문에 좋은 거 아니에요? 지금 현기차가 예전에 네카오에 밀리던 적도 있었고 최근에는 조방원에게 밀렸잖아요. 지금 다시 현대차, 기아가 옛날의 자리를 찾았잖아요. 저기 지금. 저 구도가 지금 저래서 좋은 거예요,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투톱에다가 현기차가 끼어 있는데 거기 조방원이라는 신진 세력까지 다 같이 묻어 있죠. 그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이 키운 바이오가 묻어 있고 지금 너무 완벽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저 뭐 LG 에너지 솔루션 저거 만약에 2차 전지 1년 전에 흐름 나오면 저거 어떻게 될까요, 저거? 그쵸? 그러면 5천이 뭡니까,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때 1년 전에 그 포텐셜을 회복을 한다고요? 그럼 대박 나죠, 이거. 자, 기아 보겠습니다. 기아도 이제 현대차 그룹이 그 현대차 그룹 중에 현대차, 현대모비스 이쪽으로 먼저 푸커싱에 쏠리다가 기아까지 온 거죠, 지금. 그쵸? 현대차, 현대모비스 한 번씩 확확 쳤잖아요. 오늘 기아까지 왔습니다, 이제. 1944년 설립됐고요. 1973년 유가증권 시장에 성장됐습니다. 승용, RV, 상용 다 하고요. 자, 공장이 광명, 화성, 광주, 서산에 있네요. 그 다음에 해외는 미국, 슬로바키아, 멕시코, 인도, 중국에까지 있네요. 미국과 중국이 다 겹쳐 있는 상태군요. 매출액은 7.2% 증가, 영업이익은 27.3% 감소, 당기순이익은 24.2% 감소. 자, 영업이익이랑 당기순이익 단에서 문제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자, 그쵸? 여러분들 항상 보시면은 그렇잖아요. 그냥 실적 보고 하시는 분들은 의아할 거예요. 이 지금 요즘에 기업계에 보면은 주가는 다 최고가인데 3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랑 당기순이익이 감소한 것도 꽤 있었죠. 그렇죠? 근데 주가는 사상 최고가죠. 그러니까 이게 이 재무제표에서 기본적 분석으로 미래를 보는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3분기 거를 합쳐가지고 3개월치를 합쳐갖고 분기별로 나오는 거를 재무제표를 보고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핀트가 맞지가 않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 분석에다 기술적 분석까지 겸해가지고 어떤 거를 너무 기본적 분석에 내가 매료됐다고 해서 기술적 분석을 무시하거나 내가 기술적 분석에 매료돼서 막 차티스트가 너무 신기하고 이래가지고 아예 기본적 분석을 매도하거나 이런 어떤 하나를 매도하는 극단의 이런 스탠스는 좋지 않다는 게 여기서도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재무제표가 나와서 이 상태를 보면은 주가가 안 좋겠니 하는데 이미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가가 미리 움직였다면 나중에 4분기 실적이든 2026년도 1분기 실적은 아마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플러스 전환하던가 저게 최대한 감소해서 나타날 거란 말이죠. 그게 나중에 나오고 나서는 주가는 이미 많이 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타이밍을 잡는, 맥점을 잡는 것들에는 다른 잣대를 들이대야 된다. 뭐 재무제표에서 그거를 미리 본다고 미리 해석해서 보신다는 분도 계세요. 그럼 어떤 그런 방법으로 보면 될 것이고 안 된다고 하면 기술적 분석을 접목을 시켜가지고 타이밍도 잡아야겠죠. 어쨌든 간에 자신만의 방식으로 절대 타이밍은 늦지 말아야지 훨씬 더 여유롭게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AI 모멘텀이 디바이스 시장을 확장되면서 HBM 전용처를 확대하고 EV3, EV4, 타스만
등 신차 출시로 친환경차 비중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여기도 지금 AI 모멘텀 디바이스 얘기 이런 거 나오고 있네요. 그렇죠? 피지컬 AI가 결국 현대차 그룹 기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슈 보겠습니다. 이슈가 뭐였을까요? 아, 저거요. 그 지금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 있잖아요. 사실 그 현대차가 이 CES 바로 직전까지만 해도 뭐 그렇게 화끈하지가 않았거든요. 정말 이 아틀라스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게. 그렇죠? CES에서 아틀라스가 딱 나왔는데 사람들이 진짜 이 정도일지는 예상 못했던 것 같아요. 그 갑자기 열광적인 분위기가 나오더니 현대차가 그때부터 미친 듯이 날아가고 이제 현대 모비스까지 전파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굉장히 지금 중요한 회사로 떠오르고 있는데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최대 주주인 HMG 글로벌의 지분이 지금 현대차가 28%, 기아가 17%, 현대모비스가 11%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대차, 현대모비스 먼저 갔잖아요. 근데 사실상 지분율을 따지면 현대모비스보다 기아가 더 높거든요. 근데 이제 기아가 막내기 때문에 막내라는 인식 때문에 시장에서도 이렇게 마지막에 가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 그 CES에서 나온 게 지금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현대차 현대모비스의 주가에서도 나타났듯이 기아도 지금 오늘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신고가를 가는 게 역시 아틀라스 때문이 아닌가. 현대차 그룹의 공장에 2028년이면 이제 아틀라스 로봇이 옵티머스 로봇 같은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그런 로봇이 투입이 된다고 하죠. 공장에. 그래서 뭐 사람들은 일자리를 조금 잃을진 모르겠지만 훨씬 더 자동차를 빠르게 생산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피지컬 AI의 어떤 실현이잖아요. 걔네들이 이제 아틀라스가 그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스스로 학습해서 빅데이터를 쌓겠죠. 그렇죠? 지금 우리가 챗GPT나 제미나에서 느끼는 그 추론 시장에서 빨리빨리 답변하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럼 걔네들도 이제 학습을 한 다음에 추론 시장으로 넘어가면 그 로봇들도 이제 바로바로 어떤 변화되는 상황에 대처하는 그 추론 영역에서 활동하는 시기가 오는 거죠. 이미 주가는 피지컬 AI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그런 세상은 이제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2028년에 그 상황을 실제로 눈으로 목도하게 됐을 때는 주가는 어마어마한 레벨업을 이미 한 상태겠죠. 그래서 항상 미리 움직여야 되는 것이고. 자, 커뮤니티 보겠습니다. 오늘도 환호의 분위기죠. 환호의 분위기. 자, 그리고 저게 바로 정말 저게 진짜로 진정을 원하는 거 아니에요? 워렌 버핏이 했듯이. 워렌 버핏이 자기가 코카콜라를 열심히 마시면서 코카콜라 지분을 많이 갖고 있고 그러니까 생활 속의 투자를 수익으로 연결한 어떤 대표적인 어떤 사례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적용이 안 되니까 좀 짜증이 났던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뭐 비비고 만두를 너무 사랑해요. 근데 CJ 제일자당을 투자하면 주가가 곤두박질 치니까 비비고 만두 좋아했다가도 비비고 만두 버려버리고 혜택 고양 만두 먹는다고요. 이게 좀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그렇잖아요. 기분이 그렇잖아요. 내가 열심히 먹어줘서 주가에 투자를 했는데 떨어지면 기분이 나빠서 안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거는 지금 기아도 사실 그랬거든요. 현대차 소나타 타고 기아 스포티지 타는데 그래서 나는 그런 마음으로 현대차 기아에 접근해서 투자를 장기적으로 했는데 수익이 안 나. 그럼 좀 짜증 나잖아요. 내가 계속 이걸 타야 되나? 나 그냥 다른 차 타버릴까? 근데 이분은 이제 계속 타죠. 이렇게 되면. 스포티지, 서퍼티지라고요. 서퍼티지 차주 출근 전에 울면서 개출을 눌렀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포티지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서 기아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또 매일 아침에 들려오는 라디오에 들려오는 증권 소식에 기아가 올랐다는 소식이 들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운전하면서. 그러니까 생활 속의 투자가 수익으로 연결된 아주 좋은 케이스. 지금 드디어 우리나라도 이렇게 실현되기 시작하고 있고요. 자, 진짜 눈물 나네요. 플러스 100% 찍힐 때까지 반려주로. 요즘엔 반려동물이 아니라 반려주를 키운답니다. 반려주가 국장 반려주들이 좋아가지고. 자, 그래서 100% 찍힐 때까지 반려주로 갖고 간다고 하고. 자, 이분은 이제 기아가 제대로 평가받았다면 국내 시총 5위 안에 있어야 된다. 지금 현대차가 시총 6위거든요. 그러면 이분인 기아를 지금 5위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위에 있어야 된다.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 이 정도로 지금 평가를 하고 계시고요. 자, 또 이런 분도 계시죠. 원래 그래요, 여러분들. 왜 맨날 제가 사면 떨어질까요? 아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18.5자가 빠진 18.5에 담으신 분 계신가요? 그게 저예요. 그래서 이분은 좀 높게 잡으셨는데 18만 5천 원. 지금 이제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니까 좀 기대를 해보시기 바라고 오늘 보니까 기아 현대차, 그다음에 현대모비스, 그렇죠? 현대모비스가 좀 빠지고 현대차랑 기아가 지금 오르고 있거든요. 기아가 제일 나중에 발동이 걸렸으니까 조금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코스닥 가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분위기가 좀 안 좋긴 한데, 그렇죠? 코스피 형님 때문에 좀 안 좋아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코스닥이 좀 시퍼렇습니다. 그렇죠? 20위 안에 한 3종목밖에 플러스가 안 나오고 있는데 자 그래도 가는 종목이 있죠. 오늘 눈에 띄는 11위에 10위까지는 전부 마이너스고요. 처음으로 우리가 빨간색을 만나는 게 11위의 리노공업입니다. 자 제가 얘기한 게 바로 이거죠. 101호에서 무슨 김치찌개 끓이면 그 냄새라도 맡거나 김치찌개 한 국물이라도 얻어먹으려면 102호, 103호는 있어야죠. 누가 1002호까지 갖다 줍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102호라도 없으면 어디라도 있어야겠어요. 202호에라도 있어야죠. 위층이라도. 그렇죠? 그런 것에 해당되는 게 리노공업이죠.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저렇게 잘 나가고 TSMC 실적이 좋게 나와서 반도체 씬의 어떤 AI 씬의 확산이 확정된 상태에서 이런 소부장들은 그나마 살아남는 거예요. 그나마. 그렇죠? 리노공업은 살아남았잖아요. 자, 개요 보겠습니다. 리노공업 아주 그냥 정말 부산의 대표적인 회사고 자, 2001년도 코스닥에 상장되었는데 이 회사가 가장 유명한 건 이제 프로브미 반도체 소켓 의료기 부품인데 리노핀이라고 불리우는 게 있어요. 마지막에 전기가 잘 통하는 안 하는 칩 검사를 하는 건데 리노핀이 소모품이에요. 그리고 이게 기계가 하는 게 아니라 숙련된 리노공업에 오랫동안 일하신 인력분들이 직접 이거를 검사를 하시기 때문에 리노핀을 이용한 검사하는 비용은 높습니다. 비용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노공업에 맡겨요. 그러니까 이익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영업이익률이 50%가 넘어요. 자, 매출액 47.8% 증가, 영업이익 56.7% 증가, 당기순이익 49.9% 증가. 얘는 그냥 실적 자체도 깡패네요. 그렇죠? 자, AI 모멘텀이 확정되면서 고성능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고 의료기기 산업 융합으로 의료기기 부품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지금 반도체에다가 얘네는 의료기기까지 또 터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리노핀이란 게 아까 그 원래 검사하는 핀의 이름은 리노핀이 아닌데 우리가 마치 밴드 달라고 할 때 여러분들 다 약국 가서 뭐라고 한가요? 데일 밴드 주세요 하죠. 데일 제약에서 나온 밴드가 너무 유명해서 우리가 그냥 밴드를 데일 밴드라고 하는 일반어로 지금 돼버린 거죠. 이것도 그 정도의 어떤 포지션이기 때문에 리노핀이라고 이름이 붙어버렸어요. 그냥 다른 핀들도 리노핀이라고 불러요. 그냥 이 테스트하는 핀을. 그 정도로 지금 업계에서 지위가 높습니다. 자, 이슈 보겠습니다. 자, 부산의 대표적인 회사라고 했는데 자, 여기 나왔죠. 부산 시가총액 1위 자리를 꿰찼습니다. 지금. 자, 부산에 있는 회사 중에 대표적인 회사들이 여러 개 있는데 리노공업이 지금 1위가 됐어요. 그 전에 1위가 누구였냐면 부산 시총 1위가 BNK 금융지주였습니다. 부산의 대표적인 금융업체죠. BNK 금융지주를 첫 영업일 날 2일 날 이미 넘어섰고요. 그 다음에 12일 이후에 4주 만에 1위를 탈환을 한 상태고 자, 리노공업이 지금 시총 5조 원도 넘었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BNK 금융지주 다시 비교해봐야겠네요. 그렇죠? BNK 금융지주 다시 비교해봐야겠는데 일단 강서구 미음산단 소재 반도체 시험용 장비기기 및 부품 생산회사로서 어쨌든 부산 분들은 굉장히 자랑스러울 만한 어떤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커뮤니티 가보겠습니다. 리노공업도 오늘 코스닥에서 살아남은 몇 안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분위기가 좋죠. 자, 이분은 이제 자기가 예측한 걸 써놨어요. 12월 1일 날 한 달 전에 이분은 이미 결국 가네요. 브로드컴, 리노공업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네요. 미국 회사까지 엮어서 해놨죠. 자, 그랬더니 그 뒤에 계속 주구장창 올라서 자, 봐라. 내가 제2의 하이닉스를 제가 7월에 얘기했었다. 그러니까 이분은 7월 달에 작년 7월 달에 얘기를 해서 12월 달에 갔던 거를 예측했다고 이미 올린 거고 지금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자, 이익률 깡패 리노 화이팅. 더 살 걸 거거걸. 와, 얘는 분명히 내일 오르거나 내리겠네. 나는 틀린 적이 없지. 자, 이거는 말장난이죠. 주가가 오르거나 내리거나밖에 없으니 난 내일 오르거나 내리겠네 했네. 그럼 다 맞은 거예요. 재미로 올리신 거고. 자, 오늘 어쨌든 코스닥은 조금 뒤처지긴 하지만 코스피가 계속 달리고 있어서 5천을 먼저 터치한다면 코스닥도 1,000을 곧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져보고요. 오늘의 마켓마블 코멘트. 오늘은 제가 LLM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재밌는 게 있어서. 그쵸? 자, 이분은 이거 어떻게 이거 일단 수작업으로 친 건가요? 어떻게 한 건가요, 이거? 일일이 친 건가 어떻게 한지 모르겠는데 자,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해가지고 이렇게 계단의 형태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칸을 뒤로 밀어서 계단 형태로 하시는 것 같은데 얼마 담지도 못했는데 기아에 있는 겁니다. 얼마 담지도 못했는데 계속 올라가니까 좀 아쉬운 어떤 그 바램을 요런 형상화로 하신 그렇죠? 요즘에 화려한 그래픽보다 더 어떤 재밌는 거라 갖고 왔고요. 아까 뭐 부산의 대표적인 기업 리노공업 얘기도 했는데 저 뭐 이거 보고 나오죠? 이거 옛날에 그거 봤어요. 이 사투리가 뭐 안 고쳐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전 사투리 잘 모르지만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를 뭐 서울말로 해보라고 하니까 그냥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사투리로 하든 서울말로 하든 쫀득쿠키처럼 주가가 오르기만 하면 되죠.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아든 리노공업이든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계속해서 진군하자는 응원의 한마디로 우리가 반문을 해보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사투리로 하시면 사투리로 하셔도 돼요. 자, 1, 2, 3.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TSMC가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하고 설비 투자를 늘리겠다고 밝히면서 미증시의 반도체 훈풍이 불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힘을 받아 사상 최고치 경신 15만 원 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형주의 상승으로 코스피는 5,000피까지 이제 150포인트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현재 시간 지수 상황 바로 열어보시죠. 코스피는 1%가량 오르면서 4,845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4,860포인트까지 넘어서면서 고점을 높였고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4,846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약세인데요. 코스피와 함께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약 바이오주들의 약세와 함께 오늘 지수단에서도 0.37%가량 하락 중입니다. 947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피 200이 1.27%가량 오르면서 오늘 코스피 안에서 대형주의 상승이 눈에 띕니다. 705포인트 지나가면서 700선도 넘어선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매 동향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기관의 순매수가 정말 강한데요. 연기금의 순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기관 3,300억가량 코스피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은 동반 팔자세를 보이고 있고요. 개인은 2,900억가량 순매도, 외국인도 900억가량 매도 중입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도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닥도 개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오는데요. 기관이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을 사고 있고요. 외국인은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을 팔고 있습니다. 상반된 흐름이 나타나는데 외국인 코스닥 시장 780억가량 팔고 있고요. 개인은 600억, 기관은 200억가량 소폭 사들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어제 미국 베센트 장관의 구두 개입으로 1,460원 선으로 내려왔었는데요. 다시금 1,470원 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오늘 장 시작 대비해서 1,474원가량 움직이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상황 열어봤는데요. 바로 주요한 투자 뉴스는 어떤 게 있는지 이어서 살펴보시죠. LG CNS가 지난 15일 오픈 AI와 챗 GPT와 엔터프라이즈 공식 파트너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히면서 오늘도 주가가 급등 중입니다. 오픈 AI와 파트너십 체결은 삼성 SDS에 이어 국내 기업으로 두 번째인데요. 이번 파트너십으로 LG CNS는 고객사 기업 내부 시스템 활용에 특화된 기업용 챗 GPT 도입을 지원하게 됩니다. LG CNS는 어제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LG AI 연구원이 독자 인공지능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1차 평가를 최고점으로 통과했다는 소식까지 겹치면서 어제에 이어 오늘도 강세입니다.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형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1차 평가에서 5개 팀 중 LG AI 연구원, SK텔레콤, 업스테이지 3개 팀을 2차 단계 진출 대상으로 선정했는데요. 네이버와 NC소프트는 이번 평가에서 탈락했습니다. 정부는 패자부활전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네이버와 NC소프트는 이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오늘 관련 주가 흐름 함께 체크해 보시죠.
LG CNS가 어제 이어 오늘도 급등 중입니다. 4% 넘게 오르면서 어제 10%가량 튀어오른 데 이어 추가적인 상승 탄력 붙고 있고요. 795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 SDS도 오픈 AI 파트너십 모멘텀 타고 2.8%가량 함께 올라주고 있고요. 19만 9,8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만 네이버 주가는 0.81%가량 약세입니다. 어제 4%가량 밀렸는데 오늘도 추가적인 하락세 이어가고 있고요. 24만 5,5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NC소프트 주가도 어제에 이어 오늘도 3.89%가량 하락 중입니다. 23만 4,5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이 AI, 로보틱스의 융합을 기반으로 기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밀란 코박을 자문역으로 선임했습니다. 코박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AI 기반 로보틱스 시스템 분야의 전문가인데요. 2016년 테슬라에 입사한 후 최근까지 자율주행 시스템, 오토파일럿과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개발을 총괄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영입을 계기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AI 기반 로보틱스 혁신을 가속화하고 스팟과 스트레치, 아틀라스 등 혁신 로봇 제품군의 중장기 전략과 상용화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CES 2016에서 휴머노이드, 아틀라스를 공개하며 주목받은 현대차가 이번 영입으로 저변을 확대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는데요. 오늘 로봇주가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질 로봇 22% 넘게 오르면서 26,350원 선 거래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클로봇도 오늘 신고가 경신하면서 14% 넘게 강세입니다. 71,4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차 주가는 또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 0.36%가량 오름세고요. 42만 3천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이번 달 들어 14% 오르면서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5,000피까지 이제 150포인트도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정책적인 뒷받침을 위해 여당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당초 지난 연말 처리될 예정이었지만 쟁점 법안에 밀려 계류된 상태였습니다. 여당이 내주 내로 처리 의사를 밝히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요. 3차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입니다. 기업들은 자사주 취득 후 1년 이내 무조건 자사주를 소각해야 하고요. 법 시행 전 이미 보유 중인 자사주도 6개월 유예 후 1년 내 소각 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적인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자사주 보유 비율이 높은 이 수혜 기대감이 함께 있는 보험사의 주가가 오늘 주목받고 있습니다. 주가 함께 열어보시죠. 삼성생명 오늘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5.4%가량 오르면서 16만 9,800원 선 거래되고 있고요. 보험사 전반이 좋은 가운데 삼성화재도 3%가량 상승, 49만 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DB손해보험 주가도 0.9%가량 함께 올라주고 있습니다. 12만 3,8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이번 달 들어서만 14% 넘게 오르면서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1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인데요. 3차 상법 개정안 논의가 다시 활성화되면서 이 정책적인 뒷받침까지 더해질 수 있을지 기대감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저희와 함께 이어서 살펴보시죠. 벌써 1월도 중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또 한 번 사상 최고치 경신하는데 시장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이 시장이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는 데 따른 정당화된 이유들 잘 찾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정경민 IBK 투자증권 분당지점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빨리 갑니다. 네. 4,852선까지 왔고 현재 삼성전자가 3%까지 올라가면서 15만 전자 앞두고 있는 상황. 네. 어떻게 보십니까? 설 전후에서 이제 5,000포인트를 가고 그 5,000포인트가 맞춰진 이후에 이제 코스닥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판단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이제 SK하이닉스, 현대차까지 이제 가세를 하면서 굉장히 좀 지수 상승 속도가 좀 빨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좀 시장 유동성이 예전에 뭐 2천억, 3천억짜리 중소형주 움직이듯이 지금 뭐 20조, 30조짜리 네네.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의 굉장히 좀 강한 거래 대금을 동반한 좀 상승이다 보니까 요즘에는 뭐 굳이 중소형주 찾는 것보다는 대형주 안에서 좀 답을 찾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고요. 그 대형주를 또 보기를 좀 줄여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좀 힌트를 많이 주는 게 ETF가 굉장히 좀 활성화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종목을 찾는 그런
흐름, 그런 또 선호도를 또 좀 우리가 참고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뭐 키워드를 말씀드리자면 약간 병목 현상이라는 이제 이런 키워드에 이제 제가 좀 꽂혔는데, 뭐 지금 상승하고 있는 반도체도 그렇고 에너지도 좀 뭐 병목 현상이라고 한다고 하고, 뭐 여러 가지 좀 병목 현상에 의한 좀 주가 상승이 좀 나오고 있어서 이걸 좀 풀어보고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코스닥 활성화 대책에 좀 속된 말로 좀 이렇게 낚여버린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단기적으로 좀 빠릿빠릿하게 움직일 수 있는 이제 그런 섹터를 찾다 보니까 이제 뭐 로봇 관련된 이제 그런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 일부 뭐 무지성에 가까운 이제 그런 매매도 좀 일부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이게 실적 시즌이 시작된 후라고 본다면 조금 이제 현실 자각 타임을 좀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좀 펀더멘탈에 좀 입각한 그런 종목 선택, 그리고 지분 비중 조절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싶어요. 그리고 이제 뭐 상법 개정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도 다음 주에 좀 예고가 좀 되어 있기 때문에 당분간 아직도 코스피의 우호적인 시장은 뭐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제 병목 현상이라는 키워드가 지금 시장을 좀 지배하고 있는데요. 뭐 반도체, 전력기기, 뭐 방산, 조선까지도 어떤 수요와 공급을 넘어서서 어떤 속도감이 가미된 이제 이런 재료를 좀 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불편한 환율에도 코스피가 이렇게 좀 강한 약진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싶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뭐 잘하면 1월 전에 뭐 충분히 5,000포인트, 그래봐야 지금 한 3, 4포인트 올라가면은 5,000포인트를 좀 돌파하는 거니까요. 그 정도의 속도감이 놓여 있는 대형주 위주로 이 비중을 가져가셔야지만 포머를 겪지 않고 시장 상승을 좀 누릴 수 있다라는 점 강조를 좀 드리겠고요. 오늘은 뭐 상법 개정, 뭐 방산, 뭐 관련, 그리고 또 에너지 이렇게 관련된 종목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장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정부 정책도 올해 초에 눈여겨볼 게 좀 상당하더라고요. 3차 상법 개정 이런 부분도 뉴스로 봤지만 좀 속도를 내고 있는 와중입니다. 정부 정책 관련주 이런 부분도 좀 포인트가 아닐까 싶은데 어떤 전략을 좀 봐야 될까요? 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뭐 이런 정부 정책에 관련돼서 일시적으로 좀 강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들보다는 펀더멘탈도 좋고, 거기에 플러스 이런 좀 상법 개정에 의해서 뭐 자사주를 소각하면서 EPS나 또 ROE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좀 한정을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결론을 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다소 인위적이다, 너무 좀 강제적인 거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일각의 좀 비난도 좀 있긴 있습니다만, 일방적으로 이제 지배주주에게만 유리하게 작동했던 그런 자사주의 마법을 미국처럼 이제 일반 주주들한테도 동등하게 가져갈 수 있는 가치 상승의 역할로서, 도구로서 사용하는 이제 그런 좀 정책의 분위기다 보니까 이런 좀 자사주 매각이 의무화된다라고 한다면 자사주를 많이 들고 있는 종목들이 수혜를 볼 거 아니냐, 적어도 회계적인 그런 지표적인 이론적인 주가는 올라갈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좀 아이디어에서 어떻게 보면 일정상의 가장 강력한 모멘텀으로 좀 작동하는 요인이 아닌가 좀 싶습니다. 기존에 볼 때는 자사주는 이제 일단 유통 주식수를 줄여주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작은 어떤 지배 주주들의 지분율에도 불구하고 이게 의결권을 좀 제한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는 그런 사례가 좀 많았습니다. 일부 좀 편법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만, 3차 상법 개정의 핵심은 신규로 취득할 경우에는 1년, 그리고 예전부터 보유를 했다라면 1년 6개월 안에 반드시 매각을 해야 하는 이제 그런 좀 법안이다 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EPS,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과 ROE, 자기 자본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이제 그런 요인이 좀 되는 거죠. 그러면 뭐 이론적인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토대가 좀 마련되는 그런 부분이 좀 크고요. 그리고 이제 과거 애플과 아마존, 미국에 있는 빅테크 업체들도 뭐 수익이 폭발하던 시절에는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수익으로 주식을 매입해서 소각하면서 계속해서 주가의 선순환을 만들어낸 그런 선례가 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적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자기가 번 돈에서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는 충분한 이익을 내는 그런 기업들의 주가가 더 좋아지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즉 대형주가 좀 우호적인 이제 그런 분위기가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종목을 그러면 이제 좀 압축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개인적인 아이디어를 좀 드린다면, 뭐 AI 뭐 이런데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 1위부터 50위까지 해서 자사주 비중 높은 기업들 쭉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뭐 이렇게 기계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이거 외에 자사주 보유한 것들 외에도 충분한 매수 요인이 있는지를 먼저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자사주까지 소각이 되면 이론 주가가 올라가면서 이게
활성 효과가 날 수 있는 이제 그런 거를 좀 찾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일정상의 변동성도 어느 정도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게 계기가 될지 아니면 뭐 이거를 또 전후해 가지고 세론이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겠습니다. 뭐 대표적인 종목으로 보는 종목이 저는 이제 미래에셋 증권이에요. 뭐 증권주 뭐 지금 30조가 넘는 거래 대금 잘 나오고 있고요. 또 스페이스X 관련된 종목으로도 우리가 좀 분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자사주도 20% 넘게 들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로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가장 큰 수혜주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좀 들고요. 그 외에 이제 HD 현대 같은 그런 지주사 확고한 지주사 종목도 저는 뭐 한 축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LS 같은 종목들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팀장님의 그 덕후 기질이 발휘되는 방산주. 이번 주 뭐 하나에 대한 그 개별적인 모멘텀 이런 부분도 붙긴 했습니다만 하나 시스템이 또 엄청난 폭발. 오늘 한 5% 깎이긴 했습니다만 그거 반영해도 어쨌든 방산주 최근에도 다시 이렇게 눈여겨보게 되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방산주 뭐 지금 뭐 어제 나왔던 뉴스는 뭐 백악관과 펜타곤의 피자 주문량이 늘었다. 예, 뭐 이런 뭐 피자 메터라는 이제 얘기가 좀 나오면서 이란을 공습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뭐 상당히 이제 뭐 사람의 인명이 달려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그게 뭐 이렇게 유쾌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제 이거를 산업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방산주에 대한 이제 그런 시장의 관심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 좀 생각이 좀 들고 오늘은 좀 일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강세 국면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환경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러 번 제가 출연하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이게 이제 방산주들이 사실 점 하나만 찍으면은 이제 우주항공으로 확장이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지난 4분기의 부진을 화끈한 속도감으로 지금 뭐 정고점을 돌파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올해는 예상되는 그러니까 가이던스대로 던져준 실적을 크게 미스만 하지 않는다면 대다수의 방산 종목들은 신고가를 좀 새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역시 이제 우주항공 섹터로의 확장성 이 있는 이제 항공 무기 체계를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좀 이렇게 서글픈 얘기입니다. 뭐 실전보다 좋은 광고 홍보 효과는 없는 게 이제 방산 섹터인데요. 이게 이제 뭐 태국하고 캄보디아의 분쟁에 있어서 이제 태국이 우리나라 전투기로 우리나라 무기를 가지고 이제 타격을 하면서 이게 이제 본의 아닌 이제 홍보 효과가 좀 많이 좀 됐었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한국 항공우주 카이가 만들고 있는 FA21, FA50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많이 좀 상승을 했고 일 시각에는 올해 안에 상당 부분 추가적인 수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한국항공우주 오늘은 뭐 좀 낙폭을 가져가는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신고가를 한번 내는 이제 그런 흐름을 좀 나타냈었고 그리고 이제 캄보디아를 타격했던 무기가 이제 KGGB라 그래서 한국형 이제 공대지 무기였죠. 그러다 보니 그걸 제작하고 있는 LIG 넥스원도 함께 좋은 흐름을 좀 냈습니다만 오늘 이제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조선하고도 연동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미국의 필리조선소의 지분을 들고 있는 한화오션 그리고 한화 시스템입니다. 한화 시스템이 60%, 한화오션이 40%를 좀 들고 있는데요. 이걸 단순하게 뭐 마스가 프로젝트라고 해서 미국에 가서 미국의 배를 만들어주는 그런 단편적인 이슈가 아니라 미국의 정치, 외교, 뭐 군사, 그러니까 생산 거점으로서의 어떤 활용도가 굉장히 좀 올라가면서 그게 부각되면서 주가가 좀 강세로 좀 나왔고 거기에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었던 우주항공도 연결이 되면서 좀 강세가 나오고 있는데 향후에 뭐 저는 한화오션, 한화 시스템이 오히려 이제 조선주의 어떤 탑픽으로서 상당 부분 큰 가치를 발현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물론 이제 방산으로만 이렇게 좀 보는 경우보다는 조선 그리고 미국에 있는 전략 자산까지 이렇게 확장을 해서 보신다면 훨씬 더 뭐 좋은 그런 수익 기회가 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한 2년 동안은 뭐 K2전차, K9 자주포, 천무 이런 좀 육상 플랫폼 무기 체계들이 각광을 받았다면 이제는 좀 떠 있는 애들, 그러니까 물에 떠 있든 공중에 떠 있든 뭐 이런 쪽의 방산 종목들이 올해는 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한국항공우주, LIG 넥스원,
한화오션 이렇게 좀 개인적인 선호가 있는 종목들 계속해서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니까 하나옵션 같은 경우에도 좀 호재가 좀 붙고 있는 그런 네. 모습이더라고요. 기사들 보니까 방산주 섹터 이런 부분도 보시고요. 육해공 뭐 이런 부분에서 네. 다 붙을 수 있는 요인 모멘텀 챙겨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관심 섹터 가봐야 되는데 네. 어딜 보고 계세요? 일단 네. 관심 섹터는 제가 수소를 먼저 수소. 좀 결론을 좀 드리고 말씀을 좀 예, 드리겠고요. 예. 근데 이제 오늘 좀 강세가 나오는 이제 원전 쪽이 음. 이제 일단 좀 강세 좀 흘러가는 부분이 좀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뭐 연초에 이 시대에 가장 그 주식 리딩을 잘해주는 사람이 일론 머스크라고 생각이 드는데 올해 이제 던진 화두가 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에너지의 병목 현상. AI를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는 원전이 답이다라는 좀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변압기, 그 다음에 냉각 시스템 이렇게 좀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오늘 또 김용겸 또 정책실장이 우리나라도 신규 원전이 필요하다라는 뭐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좀 이제 가속을 붙이는 이제 그런 네. 효과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물론 이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뭐 원전, 변압기 뭐 그리고 여러 가지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범에너지 차원에서 지금 뭐를 무슨 가릴 그런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 지금 당장 착공을 해도 빨라야 뭐 5년, 7년이 걸리는 원전 그리고 지금 당장 착공을 해도 뭐 만만하게 볼 수 있는 가스터빈 발전소도 뭐 3년 이상이 걸리는 그런 상황에서 신재생 혹은 수소 이런 쪽이 그러니까 약간 그린 에너지죠. 이런 쪽이 좀 속도감에 있어서 좀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먼저 좀 제가 좀 서두가 좀 길게 좀 먼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반도체가 뭐 이렇게 오른 것도 뭐 병목 현상이고 말씀드린 대로 이 원전 종목들이 오른 것도 어떤 이 병목 현상인데 이게 병목은 말씀드린 대로 단순하게 공급이 부족해서 뭐 수요가 많아서 막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현상 플러스 속도감이라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런 변수인데 지금 당장 학습을 해야 되고 거기에서 추론을 해야 되는 AI 데이터 센터에서 지금 전기가 부족하다라는 거는 원전을 지어질 그리고 가스터빈 그런 발전소가 지어질 시간이 그렇게 좀 많이 주어지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이 좀 아이디어라고 좀 생각을 했고요. 지금 이제 뭐 말씀드린 대로 원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시간이 오래 SMR을 한다 해도 굉장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제 빠른 시일 내에 발전을 돌릴 수 있는 태양광과 수소 관련된 종목들이 신고가를 지난해 말까지 좀 보여왔었죠. 블룸에너지는 뭐 오늘 신고가였고요. 퍼스트솔라 같은 태양광 업체들도 연말까지 신고가를 보이다가 연초에 좀 조정을 받더니 다시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도 좀 각광을 받지 못한 부분이 저는 수소 쪽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은 이제 뭐 잠수함의 연료전지 정도로만 생각을 해왔습니다만 뭐 지금 뭐 에너지는 말씀드렸듯이 좀 가릴 시점이 아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강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우리나라 대표 종목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산 퓨얼셀이라는 종목이 있고 범한 퓨얼셀이라는 종목이 이제 대표적인 두 종목으로 볼 수 있는데 두산 퓨얼셀은 이제 미국의 자회사가 있습니다. 하이 엑시엄이라는 회사에 2천억을 투자해서 연간 한 50메가와트 정도의 수주를 좀 기대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좀 영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가도 어제 오늘 조금 뭐 조정을 받았고 조금 이제 눌려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진입하는 데는 뭐 큰 문제는 좀 없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범한 퓨얼셀은 가장 유명해졌던 부분이 이제 잠수함에 들어가는 이제 그런 좀 연료전지를 가져간 그런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데 글쎄요 캐나다 잠수함 사업을 과연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인가. 원래 저는 좀 자신을 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5대5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두산 퓨얼셀보다는 조금 변수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요거랑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뭐 한화솔루션이나 OCI 홀딩스 같은 태양광 관련된 이제 그런 기업들도 수소와 함께 궤적이 비슷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같이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수소 관련해가지고 관심주까지 네.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작년에 이제 APEC 정상회의 그리고 올해 CS 2026 그리고 JP모건 헬스케어 굉장히 바쁜 네. 대내적인 그런 이슈가 산적해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실적 시즌 완전 맞물려 있는 네. 상황인데 어떤 게 주요 포인트라고 보세요? 지금 막 속도는 엄청 빠르게 네. 5천을 향해 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에서 또 은근히 또 경계감 갖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너무 네. 빠르다 보니까. 예. 네, 실적에 있어서 이제 뭐 가장 그 신뢰성 높은
부분 섹터들은 이제 수주 산업들이 굉장히 이제 신뢰성이 높겠죠. 뭐 조선이나 방산 이런 것들은 사실 실적을 미스할 가능성은 굉장히 없고, 그러면 서프라이즈는 어느 쪽에서 나올 것이냐 생각을 해보면 사실 굉장히 신뢰성 높게 서프라이즈가 나올 곳은 역시 반도체 쪽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반도체 소부장들은 생각보다는 실적이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빅2,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어떤 실적, 뭐 잠정 실적도 이미 좀 공개가 됐기 때문에 그만큼 좀 신뢰성 높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조선이나 또 방산 업체도 이거 뭐 한 번에 납품받아서 한 번에 수주받아서 한 번에 납품하는 그런 부분은 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섹터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그런 신뢰성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최근 들어서 실적의 신뢰성이 높은 섹터들 위주로 강세가 나왔었고, 이제 조금 우리가 기대했었던 그런 바이오 쪽이 조금 이제 좀 뒤처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그 반도체 바이오가 뒤처지다 보니까 좀 쉽게 움직일 수 있는 단기 종목을 찾는 개인들의 수급이 로봇 쪽으로 어떻게 보면 약간의 이제 무지성에 가까운 이제 그런 매매까지도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뭐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런 부분은 실적 시즌 전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뭐 계속해서 반도체에 대한 그 비중은 꾸준히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15만 원 갔다라고 이렇게 홀라당 매도하지 마시고 저는 꾸준하게 가져가실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자동차도 뭐 그런 면에 대해서는 그동안은 좀 할인을 받았던 그런 요인들이라고 한다면 실적을 크게 미스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자동차도 이제 같은 에이스의 입장으로 시장의 한 축이 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지금은 말씀드린 대로 5,000포인트를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실적과 모멘텀이 좀 좋은 상황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이례적으로 미국 재무부 장관이 우리나라의 환율에 강력 구두 개입하면서 그래도 환율이 10원 급락했다가 아니나 다를까 다시 한번 오늘 5원 튀어오르면서 여전히 1,474원 위에서 좀 견고한 그런 밴드를 보이고 있는데, 그 외국인 매도는 계속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개인이 이제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고, 환율단에서는 어떤 얘기를 좀 해주고 싶은지 마지막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환율도 좀 불편한 부분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의미 있는 거는 이런 불편한 상황에서도 어떤 자체적인 동력으로 인해서 지금 신고가를 찍고 있는 자체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 좀 아쉬운 상황이고 우리나라 뭐 자체적으로도 환율이 이렇게 크게 좀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간 건 맞습니다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일각에서는 이 정도면 또 환율이 또 높은 레벨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그런 또 측면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유의하게 한국과 일본 좀 환율이 좀 낮춰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는데, 저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하기보다는 이 정도 1,400원 중후반 정도에서 수렴을 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런 게 아니면은 뭐 외국인들은 사면 살수록 뭐 손실을 보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될 수는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랬으면은 외국인들의 수급이 뭐 이렇게 놓여 있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환율에 대한 뭐 고민보다는 지금의 주가 자체적인 모멘텀을 조금 더 집중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음 주 전략 챙겨드렸습니다. 정경민 IBK 투자증권 분당지정 팀장의 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증시 날씨 전해드리는 마켓에더 김수현입니다. 오늘도 우리 증시 날씨 폭염같이 뜨겁습니다. 코스피가 11거래일 연속 신고가 랠리를 보이면서 오늘은 코스피가 4,800선을 돌파했습니다. 지수의 시가총액도 4,000조 원을 넘어선 것은 역대 최초라고 하는데요. 어떤 섹터가 지수를 견인하고 있을까요? 다음 장에서 함께 살펴보시죠.
우선 오늘 반도체주 강한 햇살을 받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TSMC가 역대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가까운 오름세를 기록했는데요. 그 훈풍이 오늘 국내에도 이어지면서 삼성전자가 최고가를 기록했고요. 또 SK하이닉스도 오늘 동반 오름세를 걷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핫한 섹터가 필리오사 AI 관련주입니다. 정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사업 1차 평가에서 LG AI연구원, SK텔레콤, 업스테이지 이 세 곳이 정예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오늘 필리오사 AI 관련주 협력 기대감으로 오늘 상승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특히나 4x4 그리고 이스트에이드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오늘 원전주 구름 한 점 없이 맑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반도체 산업이 요구하는 전력 공급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신규 원전 건설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발언이 나오면서 오늘 원전주 일제히 오름세 보이고 있고요. 이어서 유리기판 관련주도 오늘 쾌청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유리기판 상용화를 앞두고 SK, 삼성, LG 등 소재 공정업체들과의 협력 관계를 빠르게 확대하며 밸류체인 경쟁이 시작됐다는 소식이 오늘 유리기판 관련주의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고요. 이어서 STO 토큰증권 관련주도 마찬가지로 맑습니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최종적으로 통과했다는 소식 속에 오늘 관련주의 온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은 탈모치료제 관련주에도 산들바람 불고 있는데요. 오늘은 탈모치료제에 대한 진전 소식이 여러 들려왔습니다. 우선 프롬바이오의 탈모치료제가 반복 투여 비임상 독성 시험을 완료하고 핵심 안전성 데이터를 확보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또 뿐만 아니라 TS 트릴리온의 신규 탈모치료제 임상 2상이 성공을 거뒀다는 소식 속에 오늘 탈모치료제 관련주가 오늘 강한 햇살을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장 속에서 주목해봐야 할 증권사의 리포트들 하나씩 살펴보시죠. 우선 오늘 기아입니다. 오늘 메리츠증권에서 기아에 대해 기업 가치 재평가 가능성이 기대된다며 휴머노이드 그리고 스마트카 모멘텀을 언급했는데요. 목표가 22만 원 상향 조정 리포트 나왔습니다. 이어서 오늘 대한항공입니다. 실적을 발표했는데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하면서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KB증권이 중국의 한일령 그리고 미국의 AI 투자 동시 수혜주라며 오늘 대한항공의 목표 주가를 10%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어서 한정기술 같은 경우에는 오늘 LS증권이 지난해 실적은 부진했지만 올해 원자력 실적을 기준으로 급반등이 기대된다며 목표가를 13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오늘 장 속에서 특징적인 종목들도 하나씩 살펴보시죠. 우선 오늘 LG CNS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정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멘텀도 있지만 어제장에서 오픈 AI와 협업한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오늘 추가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이어서 클로봇, 로봇주입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사족 보행 로봇 스팟의 SI, 그러니까 시스템 통합 인증을 취득했다는 소식 속에 오늘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시면 오늘 효성 TNC 마찬가지로 강한 햇살 받는데요. 중국의 경쟁사가 파산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 속에 단사 수혜 기대감으로 오늘 오름세, 마지막으로 4x4가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뜨거운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상 1월 16일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한 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후장까지 잘 하시고요. 저희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